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야 자기들한테 표가 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당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합니까?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로 만든 양당 정치 끝내야 합니다. 소수 기득권들을 대변하는 경제 대통령 시대 끝내고 의료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조그만 도움이라도 드릴까 해서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뉴스탑10 본격적으로 이 소식들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영상 구성에서도 만난 것처럼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병목 평론가,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저렇게 강경한 단어를 쓴 거죠? 아니, 잘 아시지만 예. 사실 오늘 새벽 예결 위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그 소상공인 지원 재난지원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거 이제 앞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텐데 그 부분과 이제 그 부분을 놓고서 국민의힘과 서로 의견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얘기는 여기서 만약에 더 늦추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아마 이런 개념으로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해서 저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김성환 평론가, 민주당은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 조금 전 또 굉장히 그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황당해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건 사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장 친한 관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당연히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지 세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노 전 대통령이 서관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느꼈던 상실감, 다시 역사가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분노, 이런 걸 가지고 있던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가장 큰 지지 세력이 바로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이전의 노무현 정부는 다른 정부다. 그 일종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일종의 기존의 지지자들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윤석열 이돈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적어도 국정 운영에서 2년보다는 국익을 앞세웠다. 특히 이제 노무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제주 강정기지, 이라크 파병, 지지자들이 반대하지만 이게 국익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추진을 했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지지율 40%가 상징하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 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국익보다는 이념에 앞서는 거 아니야? 이걸 지금 윤석열 후보가 묻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고향인 김해에 내려가서 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양산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긴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적 기반이 양산에 있는데 양산. 거기 가서 한 거고, 오늘 그 김해에서 그 윤석열 후보가 낸 메시지 중에 특히 유의할 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 특히 이제 권양숙 여사 등 가족들도 걱정하는 거는 노무현 기념관을 지금 그 종로하고 김해에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경남지사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김해시장이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또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종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경우에 기념관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런 아마 우려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네.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시사하는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김성환 평론가, 네. 네. 말씀하시겠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서거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서거했습니까? 지금 그 당시 집권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그랬던 집권 세력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념에 따라서 뭔가를 결정하거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지금 이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지자들만 보고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해 놓고 얘기해야지 뭐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마치 이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 보지 않고 국민만 보고 정치를 했다고 얘기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례 없이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몰아세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례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얘기를 하셔야죠.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하게 제시를 할게요. 가장 중요한 안보와 경제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보, 친북, 친중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경제, 소주성, 그다음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런 게 그 이념을 앞세운 거고 시장과 전혀 안 맞는 또 국제 질서와 전혀 안 맞는 안보와 정책을 추진했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정권을 교체하자 알겠습니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친북 나타나는 친중하고 거죠. 무슨 자,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념하고. 그럼 알겠습니다. 남북 평화를 하자고 하면은 그게 이념입니까? 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고 하고 평화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념입니까? 자, 그렇지 알겠습니다. 않잖아요. 네, 여기까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하겠다고 하는 그게 왜 이념입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양극화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얘기한 것이지 그게 왜 이념으로 결정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예. 뭐 우리 탑10 첫 시작부터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패널분들 간에. 예. 패널분들의 각각의 이제 개인의 주장을 좀 하셨고.